지금 TBS, MBC 다 관계되신 정진희 교수님인데요. TBS에서 정진이의 해시태그라는 그 비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지금 못 봅니다. 지금 정진이의 해시태그도 맡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고 지금 또 MBC 대권 토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MBC에서는 그 진행을 계속 하셔야 되죠. 정진희 한양대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방금 어쨌든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언론정보학회 통해서 총리사 통해서 저한테 제안을 심지어 발제까지 가겠냐라고 하고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1,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용성 선생님은 결국 끌려들어가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효과적인 소개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토론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나오면서도 이게 굉장히 좀 당연히 이건 제가 한번 나와서 얘기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를 굉장히 좀 고심스러웠던 면이 좀 있었거든요. 발제문은 제가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배달서 보고 나서 어제 밤에나 이제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일단은 좀 분위기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잡힌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공영방송 연구자로서 이런 주민조례 안에 그 공영방송 제도로서의 특성이 잘 들어가 있는가 이걸 분석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실존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장애에 부딪힐 것이며 이거로 예를 들면 무도한 시장이나 무도한 노예가 형성되었을 때 막아낼 수 있나?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또 말씀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나누시고 보면. 그러면 공영방송 연구자로서의 공영방송 제도에 관련된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주요 공영방송에 또 참가해온 사람으로서 어떤 걸 목격했고 어떤 걸 경험했는지를 이제 체험을 풀어놔야 되나? 테스트가 어떻게 끝내가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문제는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 나오신 것들을 이제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활동을 해오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대체를 통해서 회의를 해오셔서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이런 서명들을 받고 이러는 되게 어려운 작업을 해오셨구나라는 걸 얼핏 알고는 있었지만, 대단한 노력을 해오셨다는 점에서 굉장한 존경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되게 좀 결말이 되게 보이는 운동이었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하거든요. 결말이 보인다는 게 완전 실제 결말이 보인다기보다는 주민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될 리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의회구조에서 통과될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은 여기서 저쪽은 국민의힘이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그 서울시 의회가 결성되고 난 다음에 쭉 했던 발언들을 가만히 보면 그릇을 예를 들면서 비우고 새로운 사람을 채우겠다도 아니라 그릇을 깨겠다는 거거든요. 이 그릇을 깨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한 사람들의 발언이 어디로 드러나냐면 나중에 이거 계속 살려주면 김어준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이를테면 시장 바뀌면, 노예 바뀌면 여기 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좋은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조례가 통과될 일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 왜 하셨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호소 효과, 그리고 조직화 효과, 좀 굉장한 성과를 남겼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거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야당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대체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원래 운동은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소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알리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2만 5천 명을 넘었다면 그 이후로 그걸 또 연장해서 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조례안도 준비해보고 어떤 조례가 더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의회구조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면 정말 새로운 좋은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굉장한 성과라고 봐요. 근데 왜 애초에 잘 사람들이 안 모았을까? 왜 호응이 적었을까? 라는 거죠. 이거는 호소 방식이 잘못돼서라든가 온라인 이런 SNS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제 이호창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전국적 관심사인데 서울의 관심사로 저는 한계를 지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는 서울에서 풀어야 되지만 지진은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방송도 전국적 방송사였죠, 사실. 아무리 이제 서울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지진은 크게 세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제도에 대한 지진이다. 누구든 어쨌든, 야, 그래도 공영방송 하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한 지지 층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영방송 구성원에 대한, 또는 그 역사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BC에 대한 지지 같은 그런 케이스죠. 세 번째로는 공영방송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교대장 퐁퐁이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번개맨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BBC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 동물 다큐멘터리 하는 그 내레이터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겁니다. TBS에 대한 공영방송 지지는 뭐였을까요? 저는 주요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제도를 잘 바꿔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사실 돈이지만, 방송 산업의 관점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지원받아서 정말 아껴서 하지만 효과는 10배, 100배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그 과정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김어준 씨라든가 뭐 저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한 사람의 캐릭터를 환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는 제작진들의 노력도 있었고 TBS라는 구조가 독특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이 성과가 한 방에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과정이 저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구성원들 간의 노노 갈등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이현창 위원장 가졌지만 언론 노조 장악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맨 처음에 이게 이 파도가 몰려올 거 뻔히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뭘 했냐면 김어준을 잘라내는 것, 진행자 몇 명을 쫓아내는 것으로 타협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 언론 노조의 TB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보면 사람은 적지만 지부 중에 하나고 가장 먼저 때려맞고 있는데 그때 언론 노조가 보였던 행동은 이거 기존에 뭐 공동성대 사실 좀 있었지. 우리도 약간의 약점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 조정하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타협안을 마련하면 돼. 라고 전 믿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언론노조가 제가 함부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TBS라는 조직이 전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상파 3사를 위주로 이루어진 언론노조라는 조직 안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부로서 평가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TBS에 대한 공격이 공영방송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사법 개정에 거의 모든 이제 올인을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냉정하고 어떤 면에서 무성한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허물이 벗겨져 나가는 과정이 지난 1년이었다고 봐요. 사실 거의 정확히 1년 전에 저기 언론정보학회에서 저희들이 또 팀 만들어서 TBS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그때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목 잘라서 갖다 바친다고 KBS 살아나고 MC 살아나는 거 아니라고. 지금의 정부라든가 저쪽의 집권 세력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무도함이에요. 아까 이제 뭐 신재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묘함이라고 표현했었지만 저는 교묘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도함입니다. 아무리 뭐 여론전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다음 선거에서 져가지고 자 너희들이 가져가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태도지 선거에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내 거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KBS가 약간 기계적 중립을 표현해주면 살려줬을까요? MBC가 예를 들면 날리면서 할 때 사과했으면 살려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길이었고 그것의 가장 표본을 TBS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공영방송이 종사자들의 관점에서나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고 그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어떤 지지라고 착각해서 과거에는 노조들이 싸워서 그걸 얻어냈죠. 단협으로 뭔가 지켰고 노조들이 파업하면 거기에 대한 지지로서 화답해줬잖아요. 그거는 2017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공영방송의 지지는요. 좋은 내용을 나한테 전달해주는 몇몇 사람들고 그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제도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예요. 이 본질을 저는 망각한 채 마치 김어준과 TBS는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도려내면 공영방송의 제도와 구성원을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했던 것.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 졌을 거냐? 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깨졌겠죠. 하지만 깨지는 과정에서 그 상처를 지지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공유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같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과연 여론전이 내가 이거를 지지해주면 예를 들면 좋은 공영방송 다시 살아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한 어떤 방송을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겠냐라는 거죠.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운동은 앞으로도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표본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의 논의는 단지 TBS만의 논의가 아니라 이미 목전에 다가와 있는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철저한 학살의 국면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특정 어떤 방송사를 지키거나 특정 뭐 진행자를 지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것으로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공격이 내 공격으로 인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장속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주거나 못해주거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내일이면 제 KBS 열린 토론 마칠 거거든요. 쫓겨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작진을 지켜주고 싶었고요. 내가 제작진하고 싸우고 나오거나 그들은 나를 쫓아내고 싶었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정리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안 잘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리고 저는 그 바깥에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어떻게 지켜내고 끊임없이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냉소하지 않을 수 있기를 그런 바라던 마음으로 제 나름의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